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등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의 블록버스터급 비만 치료제, 신약 관련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당뇨, 비만 치료제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향했던 투심이 이제는 제약, 바이오로 쏠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도주 자리를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꿰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 동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약 바이오 쪽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까지 다 올라오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되어서 종목들이 좀 불을 뿜었죠. 그런데 그쪽에서 유동성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불안하게 남아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 즉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계속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물론 이제 기조 변화는 살짝씩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따라서 상당 기간 지금의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일부의 연준 이사들은 또 금리 인하를 내년부터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유동성이 시장에 완벽하게 백머니 무브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안전자산에 있는 것들이 모두 옮겨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결국은 섹터를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2차 전지만 계속 올릴 수 있느냐? 결국은 밸류에 대한 부담감, 버블, 과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들로 계속 이동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바이오 쪽까지 드디어 왔어요. 제약 바이오 쪽에 왔는데 이거의 서막은 AI가 사실 알렸죠. AI가 알린 다음에 의료 AI, 거기다가 말씀해 주신 비만 치료제, 당뇨 이런 쪽을 돌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항암 치료제라던가 이런 기전까지 전반적인 섹터를 다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의료 AI부터 시작해서 제약, 또 바이오까지로도 지금 매개고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종목별로도 좀 이야기가 좀 나와 있죠. 에이프로젠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있는지 좀 보니까요. 혈액 무독성, 대식세포 면역 항암, 이중 항체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뭐 다른 소식도 있잖아요. 관절염이랑 맞아요. 또 항반병성 치료제에 관련된 소식도 좀 있는데 네. 이런 주가 추이를 계속해서 이슈들이 끌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끌어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아시겠지만 테마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은 주가를 우르르 끌고 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전도체 또 네. 이런 것들 실체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밝혀지기 전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나왔구나. 갈 거야. 주가 갈 거야. 올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바이오 쪽 분야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내용들을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새롭게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이중항체 플랫폼에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신약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어떤 균이, 세균 같은 것들이 침투를 했을 때 1차 면역 방어선으로 작용하는 게 대식세포라고 합니다. 그게 일단은 암세포가 공격 가능하도록 크게 기능을 향상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대식세포 관련되어서 일단은 적혈구 세포는 또 사멸시키지 않는다고 해요. 선별적으로 불필요한 것만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이중항체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의 주가 상한가를 만들었던 그런 네.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쪽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이슈가 나온 종목이긴 한데 여기에서 위쪽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이 주가가 고점까지 갔었을 때 얼마까지 갔었냐?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16만 8천 원, 물론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네. 2008년도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 얼마죠? 거의 한 이게 100분의 1 토막인가요? 16만 8천 원 대비해서는 네. 많이 빠져 있어요.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실체가 없고 결국에는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시가총액이 계속 영업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2조, 3조, 5조 갔던 기업들이 결국은 상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매물대 부근들이 또 다가와요. 주봉상으로는 2,000원, 그리고 월봉상으로는 조금 더 위쪽 지점이긴 한데 일단은 그러한 지점들에서 과연 이런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바이오 섹터 전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계속 남아있고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중 항체 플랫폼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모멘텀은 체크가 필요하다고 전해주셨고요. 그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죠. 네.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지금 뭐 비만뿐만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네.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뭐 한미약품이나 펩트로 모두가 좀 급등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한미약품을 살펴보면요, 차장님 네. 자금 조달 우려도 있는 만큼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일단은 뭐 꿈의 치료제죠, 사실상. 뭐 불로장생에 거의 버금가는 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뇨 치료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사실 그 시장도 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비만 치료제는 훨씬 커요. 네. 이제 우스갯소리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만큼 오래 산 만큼 운동의 시간을 소비를 했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획기적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사만 맞으면 네. 살이 빠져요. 거기서 또 종목들이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살을 급격하게 빼주다 보니까 살이 처집니다. 네. 리프팅,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모든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자금 쪽에 조달 차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노보디스크의 이제 GLP-1이라고 해서 이게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네. 물질 조금 어렵습니다. 계열인데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결국에는 개발이 됐어요. 노보디스크 쪽에서요. 네. 그런데 이게 주 1회 주사를 맞음으로써 예전에 나왔던 같은 회사에서 만든 싹센다 이쪽은 매일 맞았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만 맞아도 된다라고 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유명인이죠. 인플루언서. 머스크가, 맞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그걸 맞고 살을 빼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퍼지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한미약품 쪽에서 대사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이름이 이게 에페글레나타이드. 용어가 많이 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네요. 네, 저도 이거를 보고서 읽을 수밖에 없는 네. 용어인데 이런 것들에 결국에는 대사질환 쪽에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네. 임상을 신청을 한 거예요. 결국 체내 에너지의 대사량을 증가시켜서 살을 빠지게 만들어준다라는 기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주는 GLP-1이 네. 그런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이걸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쪽으로 전환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바닥을 잘 다졌어요. 22만 원 정도에서 한미약품과 네. 한미사이언스죠. 이게 예전에 기술 수출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기술 반납되고 이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바이오 흐름과도 전혀 맞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유한양행은 잘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코로나 때와 그리고 2022년 바닥 22만 원대에서는 정확하게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이제 살 자리였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비만 치료제 쪽이 좋긴 한데 이미 선점하고 있는 물질들이 많고요. 네. 거기다가 주봉이라던가 월봉에서 지금 매물대 계속 부딪히거든요. 33만 원대가 네. 제대로 못 뚫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지금 상태에서 신규 매수 접근하실 분들은 이거 돌파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33만 원대 넘어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네.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또 이제 펩트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5월부터 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와 관련해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근데 네.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 좋지 못해요. 수년간 좀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다면 이 주가의 상승세를 실적이 발목을 잡지를
않을까요? 네, 일단 실적만 보면은 이런 기업들은 못 사요. 네.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 적자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 재무제표 보이는데 그때 79억, 그 뒤로도 127억, 176억, 157억, 작년에 152억 적자. 매출은 많이 났느냐? 1년에 한 50억대 정도 나고 있습니다. 못 사겠죠? 올해 1분기에도 12억 매출에 42억의 영업 적자가 발생이 됐어요. 이게 급격하게 기술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돌아설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계약금 들어오고 그 뒤로도 마일스톤 계속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면은 기업이 완전 딴판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이런 재무제표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실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밸류의 상향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면은 예전에는 물론 밸류를 줄 수 없는 상태예요. 네, 영업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줄 수는 없지만 예전과 완벽하게 다른 기술력으로 비만 치료제라는 엄청난 큰 시장에 진입을 한다라는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약효의 지속성을 늘리는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라고 있는데 그걸 적용한 PT403 네. 이게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1개월 지속되는 당뇨약 후보의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총이 지금 6,600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들이 아까 관심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이런 기술을 가진 곳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 단위 이런 쪽으로 인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인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기술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제 시총이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비만 치료제만큼이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치매 치료제일 겁니다. 인벤티지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22,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대형사와 기술 이전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보름 사이에 80% 정도 뛰었거든요. 네. 추가로도 더 상승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만 치료제 쪽도 일단은 부각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다가 치매 치료제가 굉장히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이게 사실상 글로벌 제약사들이 전부 다 포기를 했던 분야입니다. 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쉽지 다들 않은 분야잖아요. 반납하고 네. 포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훈풍 분위기가 불어오다 보니까 네. 결국은 또 치매 치료제 쪽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못 드리고요. 네.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펩트론이죠. 네. 그쪽보다 매출이 더 작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5억, 20억 거의 구멍가게 수준이거든요.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연구개발비는 계속 들어가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 영업이익 적자 100억 정도가 났고요. 다만 말씀드린 두 개 업체 다 아직까지 유보율 대비해서 부채 비율은 괜찮아요. 네. 그러면 자금 조달을 바로바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금 조달을 할 때 보통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사채 정도의 금리를 줘야지 겨우 자금 조달 될까 말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아주 재무 구조가 악화되어 있는 기업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자체 플랫폼 기술 적용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개월 지속형 그리고 2개월 지속형으로 임상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임상에서 30일 동안 몸속에서 약물이 지속 효과를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일단은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들 나와 있고요. 이런 처방의 최적화 그리고 국내 대형사와의 기술 이전을 지금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이전이 결국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시총 부담은 아까 말씀드린 펩트론에 비해서는 적어요. 이제 1,70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타고 올라가면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정말로 기술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도 전임상 결과가 좋았고 기술 이전 논의도 있긴 하지만 이게 가시화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최근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산재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 제약 바이오주가 화랑을 이어가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옥석 가리기는 저희가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분야예요. 네. 저도 솔직히 나온 보고서들 다 읽어봐도 뭔 소리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게 네. 이제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나마 제약 쪽은 좀 알겠어요. 그런데 바이오 쪽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전공하신 분들도 내가 정말 이게 좋아서 선택한 전공이 아니면 읽어봐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캐시카우가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이에요. 기술력은 분명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기술력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이런 것들이 임상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1상, 2상, 2A상, 뭐 3상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한 100개 정도 100개가 훨씬 더 될 겁니다. 한 1000개 정도가 도전한다라고 했을 때 3상을 통과는 거의 한 2개 정도 될까 말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걸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위험을 좀 감수할 수 있는 성향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꿈과 희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조금 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이런 쪽 아니다. 나는 좀 실적 나오고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CMO 기업이죠.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제약 쪽에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내주는 네. 동시에 또 거기에서 M&A라던가 기술 개발, 신약 이런 쪽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이 이제 후보군에 들어오겠죠. 그런 게 이제 유한양행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전 사업부가 골고루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약의 파이프라인까지도 같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렉나자의 국내 허가를 획득하면서 결국에는 시판까지 가는 이런 스토리를 그려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중항체 항암제의 기술 수출이 또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걸 볼 때는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기업 있죠. 오스코텍. 오스코텍의 기술을 가져와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오스코텍에도 기술 수출 라이선스 아웃된 비용이 그쪽으로 또 편입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면서 오스코텍도 굉장히 좋은 실적의 호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더불어서 오스코텍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